부모님들도 보신다고 하니까 모든 부모님이 리더시잖아요. 제일 어려운 리더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더 사랑하니까. 예. 그 다음에 정리해고도 안 돼. 교체도 안 되고 타 부서에 보낼 수도 없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뭘 남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자식은 남이죠. 근데 왜 복잡한 남이냐면 나만큼 소중한 남인 거죠. 저도 자녀가 있는데요. 참 복잡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외로 자녀를 위해서 해줄 게 없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결혼 생활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직장 생활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주면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언은 해줄 수 있으나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죠. 대표적으로 공부만 해도 해줄 게 없어요, 사실은. 네. 제가 이런 그 라디오 사연 들은 적 있어요. 자녀들한테 독서 습관을 길러주려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크게 독서를 좋아하는 분은 아니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책 보는 척을 계속했대요.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기야 했는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애들이 독서 습관이 안 길러졌다며 그런 고민이었는데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 훌륭하고 존경하지만 모델링이라는 게 뭐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억지로 아이들 앞에서는 우리 싸우는 모습 보이지만 애들이 다 합니다. 싸우고 있는 거. 조금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미국에서 한 조사인데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부모님들이 너희들에게 제일 해줬으면 하는 게 뭐야? 하고 물어봤대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답했을 것 같냐고 추측해보라 그랬더니 1등으로 나온 게 더 시간을 많이 내서 저희랑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라 아이들이 했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 실제 아이들의 대답은 엄마 아빠의 지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좀 갭이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리더는 모델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야, 뭔지 저 리더 멋있는데 부모로 바꾸면 우리 그래서 엄마라고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나랑 보내는 시간은 현저히 떨어지는데 문제 엄마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같아. 엄마가 사는 저 인생이라는 게 살만한가 봐.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볼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 뒤로 미루시거든요. 우리 애가 크고 뭐고. 저는 이 이야기하면 진짜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제가 표현을 세게 썼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아니? 나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않아도 너희는 행복해야 돼 하는 순간 저는 진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애들이 엄마 행복하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는 데다가 그건 부담만 주고 좋지도 않은 이야기이죠. 그래서 무섭게 희생하도록 우리 안에서 본능이 일어나고 최근에 연구를 보면 특히 아빠도 그렇지만 어머님들은 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일어난다는 연구도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 직장맘 중에 출산하고 왜 이렇게 내가 기억력이 떨어졌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뇌가 아이한테 더 집중되도록 변화되다 보니 이 격가지 데이터는 다 필터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의 유지를 위해 라는 거대한 어떤 인류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각 개인의 엄마의 유전자에 들어가 출산 후 뇌가 구조적으로 변하는 문제까지 일으키면서 희생하면서 사실은 하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일단 나부터 존중하는 게 필요하죠. 야, 거대한 변화가 나한테 일어났구나.
내가 바보가 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출산을 안 한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님들도요, 그런 비슷한 변화가 일어난대요. 아이를 케어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워낙 이게 강력한 본능이어갖고요, 자식이 원하지 않는, 제 표현이 이상한데, 내지는 너무 자기희생적인 내 노력에 대한 기회비용의 손실이 너무 많은 쪽으로 가서 별로 나도 안 좋고 자녀도 섭섭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복 탄력성도 리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다 하는데요. 엄마가 제일 놀아야 될 때를 고3 엄마 때다, 이렇게 강의 때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고3 엄마가 제일 해줘야 될 건 아이에 대한 긍정성을 줘야 되는데, 그게 고3 애만 보고 있는데 기특할 때도 있겠지만 빠져나가겠죠, 그게.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붙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애는 생각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생각 다 있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애가 100이라는 시험 불안이 있으면요, 엄마한테 100이 와요. 거기에 엄마께 100이 붙어요. 200이 가요. 300이 돼요. 400. 그래서 의외로 시험을 잘 본다는 게, 시험 공부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머리에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시험날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이 시험 불안이 올라가면요, 한 뇌 반쯤이 불안하지 말자, 불안하지 말자, 그것 처리 안 됐어요 갖고요, 실수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섭섭함이 있죠. 내가 외부에서 충전을 받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비슷한 예로 저는 집에 간병할 분이 생긴다 그러면 더 노셔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간병할 분이 생겼으니 내가 무슨 즐거운 일을 해? 집중해야지 하는데, 제일 좋은 간병도 괜찮으셔야 해도 내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 그 번아웃이 오면요, 엄마 괜찮아, 나도 짜증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뭐 리더십의 기본은 뭐 크게 보면 하나는 자기인식이고 하나는 긍정성이죠. 긍정성은 긍정적이자 얘기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나만의 힐링 액티비티를 개발해서 그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맥킨지에서 뭐 그 15년간 어떤 리더가 성공하는지 조사했더니 어떻게 보면 뻔하고, 근데 이 5개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대요. 저도 실제로 인터뷰해봐도 그런 것 같고요. 1. 자신과 일의 의미 발견. 당연히 동기부여죠. 2. 긍정적 사고와 관점. 그렇겠죠. 내 자녀가 이러면 성공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관리.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 번아웃 관련된 거죠. 관계의 연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5번째가 어떤 일에 몰입하는 거. 인데, 이게 잘 되려면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긍정 에너지가 숨쉬고 있어야 됩니다. 긍정 에너지가 없으면요, 몰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후회나 트라우마 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관계도 잘 안 돼요. 왜? 까칠해져요. 공감 에너지가 떨어져서. 전혀 취미니 이런 건 안 하고 달려서 리더까지 오른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보다 더 탑 리더에 오르신 분들은 놀이가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데 왔어도 그냥 달려서 오신 분은요, 계속 불안해요. 그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70세 어르신이 오셨는데 엄청 성공하셨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목표가 뭐세요? 제가 한번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슬펐어요. 대답을 못 하시다가요, 열심히 사는 거다. 훌륭하지만 이 말년에 행복하기 어려운. 제가 보면 볼수록 노는 것도 힘든 일이고요. 노는 거를 인생 전반부에 잘 개발하신 분들이 후반부에 빅토리 승리하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일에도 도움되고 내 리더십에도 도움되고 부모님이란 세상에 제일 어려운 리더십에도 도움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현재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그만둬서 한참 수영을 하다가 수영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서 다시 사이클 타고 있고요. 진짜 힐링 많이 되더라고요. 자연을 느끼고 이러면서. 또 하나는 이게 의외로 내가 좋아할지 몰랐는데 우연한 기회에 야 이걸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깨닫는 경험들을 많이 하셔요. 내가 이거 좋아할지 몰랐다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저도 억지로 우연히 끌려갔다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이 전자기타를 블루스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년 열심히 쳤는데요. 7년 전에. 그때 제 마음은 내가 이게 소질만 있으면 정신과 가서 접는다.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근데 잘 안 늘어서 이유를 몰랐는데 3년 후에 알았어요. 제가 박자가 나가더라고요. 박치입니다. 문제는 제 귀에는 맞아요. 음은 안 나가는데 박자가 나가요. 그래서 취미로만 가져야겠구나 하지만 저는 아마 오늘 가져도 띵땅땅 될지 모르는데 여기 뭐 몰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힐링도 몰입이거든요. 일에 빠졌던 나를 꺼내서 다른 세계에 넣어줄 때 그것도 이제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죠. 그때 되게 소탈한 감정이 생기면서 이것만으로도 행복해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책 이런 거는 뭐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일부 취미들은 좀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저는 아무한테도 기타 치라는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힐링 취미를 타인한테 권유하지 마세요. 안 맞을 확률이 90%가 넘거든요. 마음이 다 달라서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누가 좋다며 야 이거 요가 해봐 같이 할까 그러면 막 왜 짜증이 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짜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건 지가 찾아서 다 조용히 하는 게 좀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관계의 연결도 그렇고 사실은 라이트 퍼슨이라는 게 어떤 내 삶의 방향도 잘 잡아주지만 그런 사람과의 연결 자체가 또 힐링에 있어서도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리더십에 있어서 좋은 요소와 힐링과 뭐 관계 이런 게 엄청나게 네트워킹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를 잘하면 같이 선순환, 어디가 삐끗하면 좀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이 5개를 적어놓고 숙제처럼 내 의미는 뭘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게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내 마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 생각하는 거랑요, 내 마음이 그 삶의 느끼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요, 삶의 의미를 느낄 때 마음 충전도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좀 상호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숙제처럼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더십은 훈련이긴 하지만 상당히 심리학적인 기반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을 잘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안아주고 바라봐 주는 거. 근데 왜 타인이 필요하냐? 내가 날 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타인을 통해 나의 거울로 쓰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언을 하죠. 뭐 컨설턴트 같은 거죠. 근데 잘 안 하죠. 그게 되게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이고 어떤 경우는 정답이 보이는데 3년 동안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저분이 받아들일 때가 됐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체인지 톡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인생은 짧다는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다 나오는 게 경청이잖아요. 일단 잘 듣고. 근데 이게 안 되죠. 답이 보이니까 그냥 쏘게 되는데요. 경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이 있는 거죠. 특히나 좀 어려운 서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 할 때 뭐 세팅부터도 좀 중요하다고 해요. 뭐 이렇게 앉지 말고 옆에 앉고 팔로우업 질문만 하면서 충분히 들어주고
그러면서 뭐 약간 메타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여기에 드론을 띄워서 대화하는 모습을 객관화해서 보는 것 같은 것들도 경영 심리 잡지에 나오거든요. 드론까지 띄워야 되나, 보통 일들은 아닌데 그런 정성이 필요하는 거죠. 그냥 듣는 거와 진짜 경청 소통이라는 거는 엄청 다른 거죠. 그거는 사람이 타인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되게 배려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시간이 드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술 먹지 마! 라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보통 더 먹고 싶어지죠. 저항 때문에. 근데 여보, 요즘 뭐 회사에 별일 없어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술 많이 먹어. 그래요? 그럼 한 거 참고 그럼 좀 스트레스를 줄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좀 줄일 수 있으려나?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운동 좀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럼 뭐 주말에 저랑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막걸리라도 한잔 할까요? 속은 부글부글 하지만 그래, 그거 괜찮은데 한번 이번 주말부터 할까? 하면 사실은 뭐 막걸리가 좀 들어가긴 했지만 운동이란 다른 스트레스를 넣음으로써 이제 술을 줄일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상대방이 하게 하는 걸 체인지톡이라고 하고 되게 단순한데 이게 동기부여 소통이거든요. 방법론은 엄청 간단해요. 엄청 효과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어렵냐? 몸에 사리가 생깁니다. 문제가 보이는데 1번 열린 질문. 내가 어떤 질문을 하나 보면요. 다 닫힌 소통이나 닫힌 질문이에요. 공부했어 안 했어? 이건 닫힌 질문이지 열린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열린 질문을 통해 반영적 경청이라 그러는데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먹게 돼.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먹는구나. 그럼 여보 우리 주말에 등산이라도 하고 시원하게 막걸리 하면 잔소리가 아니라 내 걸로 거부 반응이 덜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부글부글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들을 저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그게 아들한테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중1 때 이후로 한 번도 야단을 친 적이 없습니다. 네. 미래 에너지원으로 지금 야단치면 나중에 날 싫어할 테니. 네.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소통을 했죠. 성적이 오르면 천재, 성적이 떨어지면 미남, 뭐 어쩔 땐 붙여서 해주고, 네. 천재, 미남. 아빠 고만해 라는 말을 안 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26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아빠 힘들죠? 라고 말씀드렸지만 전화 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내가 번아웃 돼 있는데 열린 질문과 이런 거가 쉬운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리더는 자기 마음, 몸, 그 밸런스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이틀만 앉아도 삐죽빼죽해지는데, 회사에서 맨날 야, 오늘 컨디션 괜찮냐? 리더 묻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연결이 되죠. 다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할 게 너무 많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개만 잘하면 선순환이 일어나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